이 나라는 대체 뭐가 다른 거지? 뉴욕타임스 베테랑 기자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세계 50개국을 다녀본 이 기자가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정말 무료라고요? 속도가 우리 집 와이파이보다 빨라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화상회의를, 도서관에서 최신 베스트셀러를 공짜로, 공원에서 헬스장급 운동을, 병원비가 90% 할인? 미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이 기자가 한국에서 2주 동안 경험한 것들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선진국의 기준이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에요. 대체 이 기자가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이렇게 극찬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상들이 왜 세계 최고 기자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25년간 일한 기자입니다. 세계 50개국을 다녀봤죠. 아프리카 오지부터 유럽의 최첨단 도시까지 모든 곳을 취재해봤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휴대폰을 켜자마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히더라고요. 그것도 완전 무료로 말입니다. 속도를 확인해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150메가를 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명해드릴게요. 뉴욕 JFK 공항에서는 하루에 $10를 내야 해요. 그것도 속도가 느려서 이메일 확인하기도 힘들거든요. 런던 히드로 공항은 30분에 5파운드예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더 비싸죠. 한국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말 무료예요? 나중에 요금 안 나와요? 그랬더니 네, 당연히 무료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의 표정이 정말 순수했어요. 마치 제가 공기가 무료예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 나라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공기처럼 당연한 거구나.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속도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어요. 계속 100메가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튜브 영상을 4K 화질로 틀어봤습니다.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되더라고요.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옆에 있던 독일 관광객도 똑같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한국 공항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네요. 집에서 쓰는 인터넷보다 빨라요. 그 독일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라면 다른 공공 서비스는 어떨까? 진짜 궁금해졌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 시내를 구경하러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한번 들어가면 인터넷이 완전히 끊겨요. 지상으로 나와야 다시 연결되죠.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이에요. 런던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파리 지하철은 더 심해요. 휴대폰 신호도 잘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지하철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LTE 신호가 풀로 잡혔어요. 와이파이도 자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80메가가 넘었습니다. 지하에서 말이에요. 옆에 앉은 한국인 학생이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지하철에서 통화해요. 네, 잘 들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화질도 선명했어요. 저는 정말 놀라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뉴욕에 있는 제 동료 마이클에게 화상회의를 걸어봤어요. 마이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제가 물었죠. 당연히 사무실이지. 너는? 마이켈이 답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서울 지하철 아니야. 그것도 지하 4층이야. 뭐? 지하철에서? 신호가 어떻게 돼? 마이클이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완벽해. 집에서 통화하는 것보다 더 선명한 것 같은데?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도 신호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타는 내내 인터넷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도 끊김이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당연하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 화상회의하는 직장인까지.
마치 집 거실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직장인은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엑셀 파일을 실시간으로 동료와 공유하면서 화상회의까지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전기나 물처럼 기본적인 인프라구나. 어디를 가든 연결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한 할머니께서 손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지금 지하철이야. 잘 보여. 그러니까 손자가 네 할머니 잘 보여요 라고 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다음날 국립중앙도서관에 갔습니다. 뉴욕 국립도서관도 훌륭하지만 여기는 정말 달랐어요. 건물부터가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마치 구글이나 애플 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구에서 회원증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만들어드려요. 당연히 무료예요. 뉴욕에서는 좋은 도서관은 연회비를 내야 하는 곳도 많거든요. 맨해튼의 프리미엄 도서관은 연 $200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 무료였습니다. 직원분이 시설을 자세히 안내해 주더라고요. 전자책도 무료로 대출받으실 수 있고 오디오북도 있어요. 집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베스트셀러도 다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전자책 하나 빌리려면 별도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만 권의 전자책을 무료로 빌려주다니. 해외 도서도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네, 영어 원서도 많이 있어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도서도 있고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개인 공부방도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스터디룸 하나 빌리려면 시간당 $20는 내야 하거든요. 좋은 위치는 $50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써도 공짜였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그랬더니 집중도 잘 되고 자료도 풍부해서 자주 와요. 공짜니까 부담도 없고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한 사서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지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정보와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죠. 그게 우리 철학입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멋진 철학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좋은 도서관이나 학습 환경도 돈과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곳에서 들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병원비도 거의 안 내신다는 거예요. 한 자원봉사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15,000원까지는 1,500원만 내시고 20,000원까지는 10%만 내셔요. 25,000원이 넘어도 30%만 내시면 돼요. 그럼 큰 수술을 해도 3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70세인데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얼마나 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30만 원 정도 냈나? 원래는 300만 원이 넘는 수술이었는데 나라에서 대부분 내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파산이라는 말까지 있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강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곳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습니다. 공원 곳곳에 헬스 기구들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최신식으로 말이에요. 러닝머신, 사이클, 웨이트 기구, 스트레칭 기구까지. 헬스장 부럽지 않을 정도였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운동하고 계신 한 분께 물어봤어요. 이거 사용료 얼마 내세요? 사용료? 공짜예요. 그냥 와서 하면 돼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헬스장 월회비가 기본이 $100예요. 맨해튼의 좋은 헬스장은 $200, 프리미엄은 $500도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강을 보면서 무료로 운동할 수 있다니. 한 아저씨가 저에게 운동기구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처음 와보시는 거죠? 이 기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시설이 무료죠? 제가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시민 건강은 당연히 나라에서 챙겨야죠.
시민들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당연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강관리가 완전히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헬스장도 가고 좋은 치료도 받을 수 있죠. 운동하면서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주 부부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여기서 운동해요. 헬스 장비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몸이 굳어가는데 여기서 운동하니까 한결 나아졌어요. 병원비도 절약되고 좋아요. 공원에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족욕장도 있었어요. 온천처럼 따뜻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설이었죠. 이것도 무료였어요. 이것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네,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시설 하나 이용하려면 최소 20달러는 내야 하거든요.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파트 1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물었죠. 아니에요. 주민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가구가 시작했는데 점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책도 서로 기증하고 관리도 번갈아 가면서 해요. 뉴욕 아파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잘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인사 정도만 하죠. 몇 년 살아도 옆집 사람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한쪽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고요. 도서관 운영도 체계적이었어요.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관리하는데 스케줄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각자 한 달에 몇 시간씩 봉사하는 거였죠. 뉴욕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런 문화를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공동체 문화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의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였어요. 미국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사립학교에 가야 해요. 연간 5만 달러는 기본이고 명문 사립학교는 8만 달러도 넘어요. 그런데 한국의 공립학교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건물부터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선생님들의 수준도 높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완전 무료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보니 최신 스마트보드가 설치돼 있었어요.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사립학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기기들도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나요? 제가 물었더니 네,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요. 집에 가져가서 써도 되고요라고 선생님이 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교육만큼은 정말 평등해요. 부모의 경제력보다는 학생의 노력이 더 중요하죠. 가난한 집 아이도 얼마든지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학교 출신 중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명문대에 수십 명씩 보내요. 사립학교 못지않아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미국보다 훨씬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급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받는데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서 질도 높았어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이 최우선이에요 라고 영양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주민센터는 단순한 민원 처리소가 아니었어요. 진짜 종합복지 허브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안내판에 적힌 서비스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노인 복지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 문화 강좌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어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먼저 둘러봤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주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시터나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마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에 $2,000도 넘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죠.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사회도 발전하죠. 그게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정말 멋진 철학이에요. 미국에서는 육아가 완전히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했어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체조, 서예, 노래교실까지.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컴퓨터를 배우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미국에 있는데 화상통화하려고 배워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제법 해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손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이모티콘도 배웠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는 요가를 배우고 계셨어요. 나이 들어서 몸이 굳어가는데 여기서 운동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냈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보답해주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서 진정한 사회계약을 받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료로 상담받고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업계획서 쓰는 법도 배우고 멘토링도 받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더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좋아요. 나라에서 청년들을 믿고 투자해주니까 용기가 나요라고 답하더라고요. 문화 강좌도 정말 다양했어요. 영어 회화, 일본어, 중국어부터 기타, 피아노, 그림 그리기까지. 모든 강좌가 무료거나 매우 저렴했어요. 한 주부부는 영어를 배우고 계셨어요. 아이가 커서 영어를 물어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복지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였어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뭔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이 많고 GDP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식시장이 활발하고 대기업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진짜 선진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더라고요.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 친구가 진지하게 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1950년에 모든 게 파괴됐죠.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는 함께 살아남아야 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한국은 경쟁도 치열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사회적 배려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본 임산부 배려석이 생각났어요. 핑크색으로 칠해진 그 의자들.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인분이나 임산부가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바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놀란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신들의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항 와이파이가 무료인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도서관이 무료가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병원비가 비싸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제가 미국 상황을 설명하면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 왜 공공서비스가 그래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답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친구와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밤 11시인데도 여자 혼자 조깅하고 있어요. 안전하다는 증거죠. 친구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센트럴파크에 혼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 한강은 밤에도 안전했어요. 치안도 공공서비스의 하나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친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공항에서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2주를 되돌아봤어요.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둔 나라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여전히 완벽했어요. 2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놀라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공항 직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직원분이 웃으며 답하시더라고요. 또 오세요. 한국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택시 기사분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건 다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GDP나 빌딩 높이나 군사력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는 이런 멋진 나라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말이에요. 이 외국인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세계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이 가진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 스스로 더 잘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